기단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과학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단이죠. 공기가 때로 모여 있다. 즉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인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무엇과 무엇이 비슷한? 기온과 습도가 비슷하다는 거. 근데 시험에 기단이란 뭐 기온과 기압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낚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단이라는 거는 무엇과 무엇이 비슷하다고요? 기온과 습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공기덩어리들의 성질은 그 발달된 장소의 성질을 담는다. 즉 지표면의 성질을 담죠. 만약에 차가운 대륙 위에서 생성됐으면 차가울 것이고 그 다음에 대륙이니까 건조할 것이고 따뜻한 곳이니까 고온할 것이고 바다니까 습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단은 만들어진 곳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갈수록 성질이 점점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이 기단이 이름이 지워진 채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A, B, C, D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다가 E를 하나 체크를 하신 다음에 무슨 기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냐면 적도기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적도기단은 꼭 외워야 되나요? 적도기단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마 해주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 학교만 하시면 되는데 적도기단은 우리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따뜻한 지역에 있죠. 고온이고 바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다습하다. 그런데 도대체 적도기단은 우리나라 언제 영향을 주냐? 그래서 우리가 태풍기 8월 말에서 9월 초에 태풍이 올 무렵에 이 적도기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쪽에 있는 애들 즉 시베리아 기단이나 이 시베리아 기단이나 오호츠크 기단은 다 위쪽에 있죠.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뭐하다? 한랭하다.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하고 적도 기단은 남쪽 따뜻한 쪽에 있으니까 어떻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 고온하다, 고온하다, 고온이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여기다가 선으로 이렇게 세로로 나눴어요. 이때 시베리아 기단하고 양쯔강 기단은 얘네들은 대륙 위에 있으니까 어떻다? 그렇죠. 건조하다, 건조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호츠크 해 바다죠. 북태평양 바다죠. 그 다음에 적도 기단도 바다 위에 있죠. 아, 이렇게 바다 위에 있는 애들은 뭐하다? 다습하다. 그런데 양쯔강 기단은 우리나라 봄, 가을에 영향을 주고요. 오호츠크 기단은 초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한여름,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이다. 이거 외우시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림에 보시면 오호츠크 기단이요. 지금 제가 반짝이 3개 있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요 두 기단이 오랫동안 한 곳에서 머무르게 돼요. 오호츠크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이들이 만드는 전선이 있죠. 이게 무슨 전선이다? 그렇죠. 장마전선이다. 그런데 이 장마전선은 한 곳에 오랫동안 우리가 머물러 있다. 차가 막히는 걸 정체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전선의 일종이라고 하냐면 그죠. 정체전선의 종류에 속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하는 거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주변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고 고기압은 중심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주변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고에서 저로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어떻게 불어 나간다? 그쵸?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림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왜 고기압이 됐을까요? 기압이라는 건 공기의 무게죠.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몰려들기 때문에 고기압이 된 거죠. 아, 무슨 기류다? 중심에서 하강기류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강기류가 생겨서 공기가 압축되면 있던 구름도 사라지고 날씨가 어떻더라? 맑더라.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기압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중심의 하강기류. 왜 하강기류라고요? 공기가 몰려드니까. 그러면 있던 구름도 사라지고 날씨가 어떻게 된다? 맑아진다. 그런데 이때 또 바람이 휘어져서 불었죠. 이렇게 휘어져서 부는 이유는 그렇죠. 지구의 뭐 때문이다? 자전 때문에 바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 갈게요. 정반대죠. 주변보다 기압이 낮죠. 그러면 중심이 저기압이면 주변이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부는데 이렇게 휘어져서 부는 까닭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는 상승기류가 생긴다. 당연히 저기압이 된 이유가 뭐냐면 공기가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저기압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기가 상승하면 그렇죠. 뭐가 발달된다? 구름이 발달된다.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또는 어쩔 수도 있다. 그렇죠.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자전으로 바람이 휘어져서 부는데 바람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